하는 것들은 확인을 하시고 모르는 거는 꼭 기억해서 원소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의 원소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백지를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종이라고 이렇게 받았을 때 지금이야 뭐 이거 막 셀룰로즈로 돼 있어 들어봤으니까 뭐 셀룰로즈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동양에서는 아주 미세한 분석을 잘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한의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진맥한 다음에 심장이 약하고 뭐 약초를 뭐 달여서 먹어 막 이렇게 아니면 이제 침을 이렇게 넣거나 이렇단 말이야. 근데 서양 애들 굉장히 이제 좀 분석적인 편들이니까. 끊임없이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 과정 중에서 원소 분석이라는 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첫째 장치가 이거 그려봐. 네. 그림마다 좀 다른데 이런 통에다가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열을 할 수 있게 가열을 해서 불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보통 연소가 되거나 이제 보통 이제 작게 분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료를 넣어요. 시료를 넣는데 이 시료는 실험 재료를 줄임말이에요. 시료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실험 재료를 이제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간단한 장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U자간으로 이렇게 길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린 간단히 이렇게 하죠. 이게 염화칼슘만이에요. CaCl2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이제 소다 석회를 넣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이렇단 말이야. 막 생전 처음 듣는 말 막 나오고 막 계속 되면 이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자, 소다 석회는요. 얘는 염화칼슘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소다 석회가는 혼합물이야. 혼합물인데 뭐가 들어있냐면 CaO하고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두 가지가 혼합된 물질을 우리가 간단히 소다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일단 칼슘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소다 하면 소다 하면 나트륨 생각합니다. 나트륨. 이제 우리가 과학 용어를 받아들일 때 초기에 주로 일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막 이런 거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땐 플로린이는 말 안 쓰고 불소라고 했던 불소. 플로린이라는 원소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러다가 이게 플루오르라고 하래. 플루오르.
어떻습니까? 약간 일본 냄새 나죠? 중국 냄새 나고 일본 냄새. 그러다가 플루오리누로 하재. 드디어 이제 미국 유학파들이 이제 화학계를 다 잡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용어를 계속 바꿔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야. 하나 알기도 어려운데 막 이것저것 다 하라 그러니까 짜증나지 뭐.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비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런데 아까 밥 먹으러 나갔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햇빛이 왜 이렇게 뜨겁냐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불평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공기를 집어넣어요. 공기를 집어넣는데 공기는 주성분이 뭐야? 질소하고 산소하고 그죠? 뭐 좀 있겠죠. 그런데 얘는 화학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결국에 의도가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여기에 있는 시료랑 땅땅 붙어가지고 타버려라. 연소를 시키겠다. 연소를 시키면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 분석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원소 분석할 때 이제 녀석이 뭐로 돼 있나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과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 H2O 흡수하는 거야. H2O 흡수. 한마디로 건조제입니다. 건조. 물을 먹어, 빨아먹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다 석회인데 이제 화학 공부 좀 했으니까 여러분 칼슘은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있어? 이족에 있죠. 이족은 무슨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또는 알칼리 토 금속. 이 녀석은 물과 반응하면 무슨 성? 강염기성. 그래서 알칼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알칼리 토 금속. 근데 얘가 산소와 붙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 금속 산화물. 이렇게 하는 거야. 금속 산화물. 알칼리 금속도 물과 반응하면 강염기를 만들고 알칼리 토금속이 산소와 붙어서 금속 산화물도 물과 반응하면 강염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녀석은 우리가 공부할 때 산염기 공부할 때 OH-가 보이지 않죠. 얘가 없잖아. 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얘는 무슨 성? 염기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염기성. 그럼 뭘 잘 받아들이겠다? H+를 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얘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요거 생겨요. 그래서 물을 무슨 성으로? 강염기성으로 만드니까 알칼리 금속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다 석회가는 무슨 성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다? 염기성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은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가다가 남자를 딱 봤어. 그래서 막 하트 뿅뿅 하면서 너무 멋져. 어떻게 말이나 한번 걸어볼까? 나 이런 적 평생에 한 번도 없어. 근데 길을 가는데 여자가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가. 그럼 눈이 저절로 간단 말이야. 성경에 막 이런 거 있어. 야, 너 눈을 딴 데로 돌리면 눈알을 빼버려. 그런데 아니 눈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그래도 본능이란 말이야. 그걸 어쩌라고. 그것까지 뭐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세상에 나오게나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뭔 얘기 하려는 거냐면 자연은 반대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자연은 반대를 좋아하고 좋아하면 둘이 붙어 있는 게 더 안 좋아. 싫어하면 어떻게? 떨어져 앉아 있어야 이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막 야가로 각자 책상에 한 명씩 앉아서 편하게 공부해라 그러는데 꼭 옆에 앉혀놓고 속삭속삭. 그래서 얘가 염기성으로 여기에 어떤 녀석이 뻘뻘뻘뻘 가다가 이놈이 산성이야. 그럼 어떡한다고? 서로 좋아하니까 붙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료를 태웠을 때 산성 물질이 뭐가 생기냐면 CO2가 생겨요. CO2. 이산화탄소를 물에다 녹이면 물에 조금 녹아요. 그래서 무슨 음료가 된다? 탄산음료. 여러분 먹어보면 어때? 달달해, 콕콕 찔리고 막 시큼해. 좀 시큼하지, 그지? 그러니까 산성이야. 그래서 요 녀석은 그냥 요렇게 보면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는 산성 물질이다 이 말 하기가 겁난단 말이야.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얘는 산입니다. 아시겠죠? 산이야. 산의 범주를 우리가 다 안 해서 그렇지 아레니우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 요까지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 더 있습니다. 루이스 산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산이야. 근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어떡하냐? 얘가 물에 들어가면 뭐야? 탄산음료, 탄산이 되니까 무수성 물질이라고 해도 된다. 산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료가 있는데 얘를 막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을 발생시켜서 염화칼슘이 H2 없어. 그다음에 소다 석회관이 요거 없어. 근데 한국에서는 있잖아 이런 그림도 안 그려주고 이렇게 원소 분석 장치에 의해서 자 이산화탄소 몇 밀리 나오고 그다음에 수증기 몇 밀리 나오고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빨리 문제 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조금 꼼꼼한 사람들이라 몇 가지 여기에 좀 부과되는 게 있어요. 가끔 뭘 묻느냐? 얘랑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 안 돼. 교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얘는 소다 석회 가는 봐봐. 얘가 물과 반해서 강염기가 된다. 그랬으니까 물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좋아한단 말이야. 얘 강염기잖아. 이산화탄소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해성 기억나? 조해성 뭐냐? 책상 위에다가 수산화나트륨 덩어리를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 나가서 막 놀다 와보면 책상이 흥건하게 젖어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날라다니던 수증기가 얘한테 막 날아다니다가 탁 부딪히면 튕겨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산화나트륨이 워낙 물을 좋아하니까 딱 붙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만 그냥 물천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바꿔서 얘가 먼저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물 따로 이산화탄소 따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차례를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있잖아 젊을 때는 있잖아 규칙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놓은 것도 싫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있잖아 이런 실험이나 이런 건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시행착오라는 것을 거쳐서 이게 확립된 것들이란 말이야. 과학에 등장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 돼. 그래서 첫째 이 실험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염화칼슘 기억을 해야 돼. 물을 먼저 흡수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넣어야 된다? 소다석회. 이거 괄호하면 여러분이 괄호에 맞는 거 골라라. 그럼 골라야 돼. 근데 염화칼슘하고 소다석회 기억은 나는데 이게 앞에더라? 뒤에더라? 막 이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시료가 탄소가 있는 데 있잖아. 만약에 불완전 연소하면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일산화탄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산화탄소는 물에 안 녹아. 그냥 오늘 기억해. 알았지? 연탄가스라고 하는 일산화탄소는 물에 안 녹아. 그 다음에 산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테 붙들려 안 붙들려? 안 붙들려. 그래서 여기서 도망가버려. 알았지? 그러니까 얘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생기면 뭐라고? 불완전 연소. 그죠? 완전 연소 시켜요. 근데 완전 연소 시키려고 우리가 여기 막 불 뜨겁게 했는데도 불완전 연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느냐면 여기다 산화불이 가루를 넣어요. 여기를
공기는 이게 기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그 전에 여기를 거쳐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로 넣는다고? 산화물. CO 이걸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구리가 여러분 원래 저 장철운동장 앞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배드민턴 딱 이런 거 하고 막 올림픽 할 때 막 조정하는 거, 레슬링 선수 막 이렇게 이런 동상 서 있다고. 구리로 만든 동상이야. 근데 이게 녹슬면 안 될 거 아니야. 녹슬다는 게 뭐냐면 CO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보면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제가 88년도에 그 동네 가서 노가다 했단 말이야. 그때 야 그냥 그놈이요. 똑같아. 거의 녹이 안 슬어요. 그 얘기 뭐냐? 구리와 산소는 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잘 안 붙는 놈이야. 잘 안 붙는다는 놈은 뭐야? 학원 오기 싫어해. 그러면 야, 너 오늘 땡땡이 쳐도 좋아 그러면 총알같이 나가잖아. 그죠? 근데 학원 와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야 오늘 좀 일찍 가라. 학원에 사정이 있어서 좀 집에 일찍 가야 될 것 같아. 아 빈교기실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돼요. 뭐, 왜 가야 돼? 막 이러잖아.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산소와 붙기 싫어한다는 말은 일산화탄소 같이 이런 놈이 가다가 야 불이야 산소하고 너 떨어질래? 그럼 낼름 얘한테 줘버린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 얘는 완전 연소 도와주는 거야. 산화물의 역할은 완전 연소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야, 실험장치 하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여기다가 또 요 공기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요 앞에 여기다가 염화칼슘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도 염화칼슘을 관을 설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의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원소 분석이니까 이 시료에서 발생한 물, 이 시료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처럼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눅눅하고 덥고 막 이래. 선생님 막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키게 하고 전기세 아껴서 그게 아니야. 감기 걸릴까 봐. 지금 제 온도가 23.8도씨까지 내려갔다. 오, 네. 하나 꺼야 되겠다. 시원하죠? 먹고 와서. 이게 뭐냐면 이게 습기가 많으면 공기에 질소하고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기서 뭐 촉촉촉촉 해서 수증기가 들어가. 수증기가 들어가면 여기에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게 나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의 게 얼마 들어왔는지 몰라. 그래서 오차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염화칼슘 관을 달아놓으면 그냥 공기를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없애면 어떻게 하냐? 건조 공기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건조 공기. 알겠지? 자, 외부에서 수증기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가열을 하니까 여기가 뜨겁겠죠? 뜨거웠는데 실험을 이제 스탑을 해. 그럼 얘네들이 식잖아? 식으면 어떻게 해? 뜨거울 때는 물을 잘 안 붙들지만 차가워지면 물을 붙이잖아. 겨울에 안경 끼고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분식집 들어가면 안경이 뿌옇게 되잖아. 그치? 이거 뭐야? 수증기가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역류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붙들리고 여기에 붙들리면 또 뭐? 외부의 수증기 때문에 또 오차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도 하는 정밀하게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장치의
의미와 이거 왜 했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은 저런 거 안 물어. 일본은 물어요. 보기 중에 왜 여기에 가하고 뭐 마다 그럼 가와 마의 영업할 순간에 역할로 옳은 거 1, 2, 3, 4, 5 뭐 이런 유치한 문제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차례를 요거를 바꿨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적당하게 설명한 것은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등등 하니까 공부할 때 요번 기회에 정리를 합시다. 자, 바로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할 건데 시료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합시다. 나눠서 시료를 16mg이라는 녀석 X하고 Y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자 1번으로 우리가 염화칼 순간에 요래 그럼 여러분이 일단 염화칼 순간에 요거는 우리가 알잖아. 염화칼 순간에 질량 증가는 누구 때문인 거야?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산소 때문이야? 물 때문이야? 뭐야? 물 때문이죠. 물이 잡혔으니까 물이 잡힌 만큼 질량이 늘어났을 거야. 그래서 요 말이 H2O가 36mg 생성됐다 이런 뜻이고, 자 요거는 소다 석회가니까 누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얘가 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44mg 생성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시료에다가 질소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산소가 시료랑 만나서 H2O가 생겼다. 산소가 시료와 만나서 CO2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 적어도 이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산소가 원래 시료에 있었는지 공기 중에서 공급했는지 구별이 돼야 안 돼. 특별히 구별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수소는 우리가 집어넣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생성 소멸되지 않아. 그치? 그러면 산소 들어갔는데 여기에 수소가 있지 않고는 둘이 만나서 물될 방법이 없으니까 시료에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산소는 여기서 공급된 산소인지 시료에 산소가 진짜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료 속에 탄소가 없었다면 이산화탄소가 생길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르고 헷갈리고 막 이런 거는 나중에 하고 알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해보는 거야. 머릿속에 간단하고 쉽고 머릿속에 뿅 떠오르는 거 먼저. 그래서 요
요 실험 결과를 보고서 첫째 어떻게 하느냐. 자, H2O가 36mg. 근데 단위는 약간 빼놓고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수소의 양이 얼마나 될까? 질량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자, 36 전체 질량 중에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1자리 몇 개? 2개. 아마 원자량을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까 오늘에. 이게 16입니다. 상대적인 몸무게야. 수소의 몸무게가 1이면 산소의 상대적인 몸무게는 얼마? 16. 탄소는 12이래. 그러니까 수소 12개 뭐야? 산소 하나하고 맞먹고 수소 12개 있어야 탄소하고 맞먹는다. 이랬잖아. 그러겠지? 저울에 이렇게 하는 거. 수소 12개 여기 놓고 탄소 하나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넣으면 수소 몇 개 가지고다가 쌓아야 돼? 16개 쌓아야 이제 같아진다. 그죠? 그러면 봐봐. 1짜리 2개에다가 16짜리 하나니까 전체가 18이죠. 18. 그 중에 수소는 얼마야? 수소는 2야. 전체 18 중에 얼마만? 2만 누구다? 수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겠다. 18분의 수소는 2. 그러니까 어리 슉 하니까 4가 나오네.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건 거의 외워버려야 돼. 물 속에 있는 수소는 몇 분의 몇? 18분의 2. 9분의 1이죠. 그냥 9분의 1 팍 곱해버려. 이거를 있잖아. 시험 볼 때 가서 또 이런 학생 있어요. 정말 하나 속 터져 죽어버려. 자, 여기 수소의 원자량 1 이렇게 주고, 그냥 1 주고, 이러면, 곱하기 2 더하기. 16짜리 요거 하나니까 곱하기 18. 와, 이제 완벽하다. 그 완벽하다 이거 하다가 늙어 죽어요. 동양은 시험 시간을 정해놓고 가. 근데 난 뭐 미국 유학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냥 오픈북 할 때도 있고 시간은 마음대로 해. 거기 이제 조교가 끝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제일 미국식 시험에서 감동받았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빡세게 공부해서 했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 알죠? 손정희 회장이라고 일본의 1등 갑부야. 제일 몇분데 아빠는 빠찍고 사장. 그래서 돈이 없는 집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나가다가 어떤 주유소에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딱 종이에 보니까 반도체 칩 회로가 복잡하게 막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보는데 막 가슴이 뛰더래. 와, 저게 뭐냐? 갑자기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저거 가서 공부해야지.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미국을 갔대. 근데 빨리 가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전략이 뭐냐? 일단 애랑 보겠다. 일단 가자. 갔습니다. 근데 여기 제도가 이런 거야. 시험을 보면 월반을 시켜줘요. 자, 2학년 거야. 자,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 거 하고 싶어. 2학년 거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딱 갔어. 시험을 딱 보러 갔어. 이제 한 학년 건너뛰자. 빨리 공부해야 돼. 하고 싶은 공부.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딱 갔단 말이야. 근데 미국을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영어가 좀 딸리잖아. 딸리니까 서술형을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감독한테 손 들어가지고 저기 제가 온 지 얼마가 안 돼가지고 혹시 1-0 사전을 좀 갖다 줄 수 있냐? 봐도 되냐? 그러니까 이제 시험 감독관이 황당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오케이. 사전 보는 거야 뭐 문제 푸는데 직접적인 거 아니니까 줬어. 오전 9시부터 시험 봐가지고 그날을 다 해를 지나고 그 뒷날 새벽 1시까지 시험. 얘가 딴 애들 다 시험 지내고 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시험관. 기다려준 거야. 그래서 이거 받았어. 그래가지고
요 시험을 패스를 해서 1년을 건넜거든요. 그래서 4년 공부할 걸 2년에 맞춰. 이 사람. 평소에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줄 몰랐대. 근데 내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야, 나 씨, 어떻게든 1년 줄이고 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런 공부의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시험도 오래오래 그냥 시간에 안 쫓기고 아는 거 다 쓰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 동양은 그렇지 않아. 동양은 시간 딱 정해놓고 시간 내에 얼마큼 빨리빨리 잘 푸느냐, 이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서양처럼 잡아라 내버려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스타일로 해. 그냥 시간 정해놓고 빨리빨리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하냐, 원리를 알았어. 자, 물이, 수소의 상대적 질량은 1이고 산소의 상대적 질량은 16이야. 이걸 원자량이라는 이름으로 수소는 1, 산소는 16 이렇게 주잖아.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그걸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한국이나 일본 시험은 개만한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아싸 이거 수소 질량 구해야 돼. 그래서 자 봐봐, 수소 질량이 주어진 질량의 얼마? 주어진 질량의 18분의 2 또는 9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된다.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뭔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산소는 얼마야? 나머지가 산소잖아. 36 중에 4가 얼마니까? 4가 수소니까 나머지는 뭐야? 산소잖아. 그럼 산소는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그 다음 거 저절로 되는 거야. 자, 수소의 질량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CO2. CO2는 여기 44mg.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야, 이산화탄소가 전체가 44인데, 그지? 야, 탄소는 원자량 보니까 12래. 얘는 아까 나왔었지. 16짜리 몇 개야? 2개. 합치니까 전체가 얼마야? 얘 몸무게는 상대적 질량이 12짜리 하나에다가 16짜리 2개에서 32고, 그러니까 44잖아. 44 중에 얼마? 12만. 44 중에 12만. 탄소의 질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거 얼마야? 12.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뭘 구한다? 탄소 질량 구하는 거야. 자, 합치니까 얼마인가요? 합치니까 요거 4, 요거 12, 합치니까 얼마? 16. 그지? 봐봐, 시료가 우리 얼마 썼습니까? 16g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료가 요걸 분석을 해보니까 시료 X가 16mg이었는데, 아니 수소 4에다가 탄소 요거 탄소 12 요렇게 더하니까 끝나버리네. 그러면 요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는 요 시료 X는 다른 성분을 하나도 없고 뭐하고 뭐로만 돼 있다?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16 중에 봐봐. 탄소 12짜리 하나. 이건 1짜리니까 1짜리 몇 개 있어야 돼? 4개. 됐죠? 그 개수를 여기 간단한 숫자 하면 쉬운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 비율을 알 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거 12짜리가 탄소는 12잖아. 그러니까 요 12분의 여기서 주어지는 질량 12. 자, 질량을 12 상대적 질량 요거로 하면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질량이 3대 상대적 질량 1로 나누면 이게 몇 개야? 1짜리가 4개. 개수로 빨리 환산이 되겠지. 그죠?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몰수라고 하는 개수의 비율을 빨리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 1번 실험에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실효 X는 뭐로 돼 있어? 탄소, 수소로 만들어진 탄화수소야. 그죠? 그 다음에 화학식은 요걸 이용해서 자 질량 나누기 뭐라고? 원자량 하면 원자의 몰수 개수가 딱 계산이 돼. 1분의 4니까 4개. 요거는 12짜리가 몇 개야? 12짜리가 12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치? 12분의 12 하니까 하나. 그래서 X라는 녀석이 뭐다? X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4개의 비율로 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뭐? 메탄. 자, 이렇게 해서 원소 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뭐 부피를 재는 것도 아니고 개수를 재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뭘 재야 돼? 질량을 재는 거야. 질량. 그죠? 질량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소가 몇 미리그램, 그 다음에 탄소가 몇 미리그램 이렇게 있냐 이걸 알아내. 그걸 알아낸 다음에 그 질량을 뭐로 나눠서 봐봐. 질량을 수소는 수소의 질량을 수소의 원자량으로, 탄소는 탄소의 질량을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뭐의 비를 알게 된다? 개수의 비를 알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 재서 탄소 얼마냐, 수소 얼마냐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질량을 뭐로 나눠? 원자량으로 나눠. 아시겠죠? 여러분 수학은 있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직각 삼각형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야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이야. 그럼 요 제일 기다란 놈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랑 같아. 근데 막 이게 정수 막 무리수 막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지? 막 이게 한테 골 때려. 근데 어쨌든 이건 맞잖아. 여기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이거 알면 이게 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도형에서 쓰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요 금덩어리를 주고 왕이 가서 왕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놈이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번쩍번쩍 한 놈을 들고 왔어. 금을 300g 줬단 말이야. 근데 왕관을 들고 왔는데 이게 300g이야. 근데 왕이 가만 보니까 이놈이 금을 좀 땡까 먹은 것 같아. 이거 띵겨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이거 다 순금이지. 나 순금 줬는데 너 이거 순금 맞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제가 어찌 왕의 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섞겠습니까?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키메데스, 야 유명한 과학자 누구냐?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야 불러. 야 이거 가짜로 만들었는지 진짜로 만들었는지 너 알아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난 지금도 생각하면 야 왕이씨 유명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날 불렀는데 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얼마나 이제 머리가 아팠겠어. 머리가 아프지. 그러다가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우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공부할 때 사우나 머리 아플 때 사우나가 좋은지 알겠지? 사우나에 가서 탁 들어갔는데 뭐 썰에 가면 딱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막 이러면서 빨갛고 막 이렇게 했대잖아. 신나가지고 그때 뭘 알아낸 거냐면 이런 거야. 같은 물질은 자 A라는 놈이 300g 있고 B라는 놈이 300g 있으면 뭐야? 질량은 서로 같잖아. 질량은. 그죠? 근데 다른 물질은 부피가 달라. 부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300인데 얘는 400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개발한 거야. 부피분의 질량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1이잖아. 그죠? 얘는 부피분의 질량하면 4분의 3이잖아. 부피분의 질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도라고 하는데, 밀도가 같으면 같은 놈, 밀도가 다르면 뭐? 다른 놈, 이렇게 하자 이거야. 바로 뭐에 의해서 탄생된 거야? 인간이라는 게 뭔가로 나누면 고차원적인 어떤 수치가 나온다 이거야. 의미가 있는. 오케이? 그래서 나누기라는 게 필요한 거야. 우리 곱하기는 잘하잖아. 나누기는 좀 힘들어.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나누기 배웠나?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막 머리통 지어박으면서 이 똥멍청이 같은 놈아 왜 분수를 빨리빨리 못하냐. 시계 보는데 아니 시계 여러분 이거 잘 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됐나? 이렇게 막 몇 시 몇 분 이거 막 아날로그로 하라고 할 때 맨날 헷갈리는 거야. 가까운 데 있고 싶으면 막 유혹에 빠지잖아. 그치? 그래서 맨날 또 몇대 지어 박히고 이 똥멍청이 같은 놈아 아이고 맨날 볼만 차고 가서 구슬치기만 하고 딱지치기만 하고 책도 안 읽고 이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못 알아먹지 막 이러면서 엄청 혼난다. 근데 결국에 전국에 공부는 내가 제일 잘했어. 전국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 자 중요한 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된다. 자 몰수 개수를 세기한 거야. 몰수 모를 계산할 때는 일단 오늘은 질량이 주안점이니까 질량은 꼭 여러분 단위로 좀 그램으로 일단 고쳐. 그렇지? 그 다음에 원자량으로 팍 나누세요. 원래는 요 원자량이 그램 퍼 몰 이렇게 돼 있는 놈인데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몰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탁 되는. 근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요 그램이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 주의를 하고 계산할 때는 그런 계산 잘 안 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뭐 몰수 나온다. 알겠지? 자 이거의 쓰임새를 잘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화학 보충할 겁니다. 요즘 토요일날 오전에 맨날 한자 보충을 해서 제가 보충할 시간이 없는데 나 원래 토요일날 오전에 보충했단 말이야. 오후에 할까? 오전 오후 하면 막 죽어버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질량 나누기 원자량 하면 몰수 나온다. 뭐 꼭 기억하고 꼭 써먹어. 몰수는 개수랑 똑같은 거야. 1몰보다 2몰이 개수가 몇 배 많은 거야? 2배 많은 거야. 알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경우에 보세요.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X라는 놈을 가져다가 질량만 쟀어. 질량만 재가지고 요걸 통해서 생성된 물의 질량을 알아내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아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수소의 질량,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의 질량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 해야 돼? 질량을 뭐로 나눠? 원자량으로 빡 나누니까 몰수가 나오고 그 비율이 몇 대 몇? 1대 4야.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존재비가 1대 4인 물질 찾아보니까 뭐더라? 메탄가스라는 거더라. CH. 됐나요? 자, 요게 원소 분석입니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요 Y도 한번 해봅시다. Y는 어떻게 하는가?